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는데 요 사이클을 다 돌려보고는 한다. 언제? 그러니까 이렇게 돈 대놓고 보시면 어디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잘 안 가시던데요? 네, 근데 저는 안 가요. 네, 결론은 그럼 똥 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. 네,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고품격 투자 토크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아니 돈이 많아도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면 안 돼. 그래. 그건 기본이지 기본. 그러면 세라미스님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부를 그럼 다 하고 투자해야 돼요? 일단 투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? 저는 그래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예요.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는데 저는 요 사이클을 다 돌려보고는 한다. 공부를 그 정도는 완성을 하고 한다? 그렇죠. 상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초급, 중급, 고급을 다 했어. 그럼 또 공부가 끝났어요? 아니잖아요. 이제 아파트 투자에서 또 초급, 중급, 고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언제?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공부를 투자? 다 끝나고 하면 할 수가 없어. 아니 지금 고급까지 공부하고 하라며.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분야에서 초급, 중급, 고급 요거 참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공부할 게 그렇게 많나라는 생각이 아유 많죠. 아이 그건 본인이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지. 제가 2013년도로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강의만 거의 10개 가까이 들었어요. 거기서는 뭐 입지, 어떤 거는 뭐 갭 투자하는 방법, 아파트 관련 세금, 그리고 뭐 지역 분석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되게 해서 많이 들었어요. 아파트 몇 개 투자했어요?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한 대여섯 개 투자한 것 같아요. 그럼 10개를 듣는 그 시간은 어떻게 돼요? 한 4, 5년 된 것 같아요. 10개를 4, 5년, 4, 5년 동안? 네. 아, 생각보다 되게 샤프한. 샤프가 아니라 별로 공부 안 할 것 같은데. 아 무슨 소리예요? 제가 쿵쌤 강의도 듣고 강의 다 들었는데 왜 내가 4~5년? 뭐 아파트만 투자한 건 아니니까. 그렇긴 하죠. 뭐 공부해서 뭐 남 줄 그건 아닌데 나는 뭐 원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거의 뭐 한 수강하면 그 맥락에서는 다 낙찰 그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. 아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일강일락의 주인공이시고 쿵쌤은 뭐 한강이 여러 개를 받았지. 사무장님이 저분 말리라고 했던 분이잖아요. 너무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1년에.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여기서 또 이제 줄이 그어지네. 아, 줄을 이렇게 그치만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. 이렇게 그어주세요. 근데 그런 것 같아. 그 정답은 없어요. 초보 3개월 수업 듣고 하는 게 맞다. 고급반까지 듣고 한다.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그 자기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와 그죠? 자기는 1 더하기 1 반드시 2가 돼야지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아이고 3, 4 맞네? 아유 대충 가지고 5, 6을 가서 뭐 끼워 맞추기 하면 되지 뭐.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나 같은 스타일도 있는 거고 공부를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. 많이 하면 사실 겁도 많이 나잖아요. 많이 아는 것도 있지만 많이 할수록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난 별로 생각을 안 해. 나는 굉장히 심플해. 이거 맞아? 이러면 그냥 가는 거야. 그래서 난 밤에도 후라시 들고 막 가잖아요. 그냥 일단 꽂히면. 내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공부를 해도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쉽진 않다. 할코님은요? 우리 중에 가방끈이 제일 길죠? 아니야, 나도 대학원은 나왔는데 어디까지 나왔어? 나 석사야. 저는 학사죠. 근데 왜 그랬어? 왜 가방 여보, 여기서 내가 제일 무식하게 생겼는데 내가 끈이 제일 길어. 이래봬도 석사야. 할코님이 제일 길 것 같잖아. 맞아. 근데 공부의 일단 정의가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느냐, 세금 계산이 되느냐, 대출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느냐, 요 정도만 되는 건 저는 공부의 일단 완성이라고 봐요. 그 물건의 특징 뭐 이런 거 입지 분석 이런 거 없이?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? 절대 초보는 그걸 다 알고 절대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이게 1차적으로 초보가 투자하기 위한 공부의 완성이라고 봐요. 첫 번째 완성.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. 그런 면으로만 봤을 때는 요 정도는 공부하고 바로 실행하기 맞다. 제가 다시 알려주세요.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느냐, 세금적인 측면 계산이 되느냐, 대출이라든지 자금 융통을 내가 계획할 수 있느냐, 이 정도만 되면 일단은 해보는 게 맞다. 주거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지 1차적인 판단이 될 정도면 투자를 하기 위한 공부는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죠. 맞아요. 나도 금방 동의하는 게 우리 팔코님이 말하는 권리 분석할 줄 알고 내가 대출 가끔 가다 보면 초보자들이 개인 파산을 한다든가 개인 신용 회복 이런 걸 하고 있는 단계면 사실 대출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나 이런 건 무조건 대출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. 그래서 대출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자기가 되는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는 그냥 300대기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. 뭐 우리가 그 뒤부터 1000대기, 2000대기, 3000대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듯이 그래도 다만 300대기, 500대기라도 해봐야지 그 다음을 해볼 수 있는 용기와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생기지 그 전에는 계속 머리로만 굴려봐야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의견이 있고 요 세 가지 권리 분석, 자금 조달, 세금 요 정도만 계산할 줄만 알면 나는 한 번도 도전해봐도 난 괜찮다. 공부를 다 하는 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죠 사실. 근데 갑자기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
첫 투자했을 때 그 수익 난 거 있잖아요. 첫 투자 물건 수익 난 거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? 수익 난 돈을 어떻게 했냐고? 아 그러니까 썼는데 어디다 썼냐 이거지. 나는 그때 한 3천만 원 나가지고 와이프 100인가, 첫 수익에? 100인가 200인가 주고 부모님도 용돈 한 50만 원씩 드리고 나머지 그냥 다시 이제 재투자하는 데 썼던 거 같아요. 저도 와이프 그 다이슨 헤어드라이어. 그거 사줬던 기억이 나요. 얼마 수익 50만 원이네, 50만 원. 그때 얼마 났더라? 한 1,000만 원도 안 났던 것 같은데요 수익이? 100만 원, 50만 원. 수익이 다 컸으니까. 아이 나는 수익이 작잖아. 저는 첫 투자에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. 500은 뭐 큰 돈이 아니다 보니까 나의 그런 만족감. 돈에 녹아서 또 다른 투자를 했. 뭐 따로 뭐 한 건 없이 그냥 그때 조금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. 왜? 500만 원밖에 못 벌어서. 아 진짜? 아 기대가 좀 컸었나 봐요? 첫 투자니까 되게 기대감 있잖아요. 그리고 시세보다 한 20%를 싸게 사서 1억 3천인데 1억 정도에 샀으니까 2천 이상은 벌을 그러니까.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단타다 보니까 세금 많이 떼가고 하니까 남는 게 500밖에 안 되니까 기분이 별로라서 뭘 쓸 생각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. 생각보다 이게 스케일이 크구나. 나는 첫 저기가 700인가 750 정도 이제 시흥이 아파트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야 이렇게 돈을 쉽게 벌어도 되나? 막 미안할 정도로 막 죄책감이 들 정도로 난 솔직히 그랬어. 그 남들이 막 이렇게 우리들의 경험담 이런 데 보니까 이제 뭐 와이프랑 선물을 해준 것도 있다지만 어떤 사람은 막 거실에다가 돈을 뿌려라 이런 것도 내가 게시판을 읽어본 적이 있어. 현금을 뿌리라고 이렇게. 나 뿌렸지. 나 뿌렸지. 나도 그걸 읽었던 것 같아. 그리고 베개 속에다가 돈을 10,000원짜리든 1,000원짜리든 바꿔가지고 거기서 배구 잡으래. 그래가지고 난 실제 돈을 갖다가 10,000원짜리 바꿔가지고 다 바꿔서 베개 속에다가 다 놓고 거기서 이제 깔고 잤어요. 오 진짜요? 아, 그거 진짜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은 저기 현물 좋아하시잖아. 나 단순해.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고 또 처음에 읽었는데 자기가 받은 집에 가서 똥을 싸면 되게 재수가 좋다는 거야. 그걸 또 내가 읽어서 그 뒤부터 낙찰 받으면 거기 가서 꼭 똥을 한 번 꼭 싸요. 야, 그럼 진짜. 똥을 엄청 많이 100개를 넘게 받으셨단 말이야. 그 나름의 그 내 의식이야 지금도. 야, 오늘 편집 많이 당하겠는데? 근데 이걸 왜 물어보신 거예요? 첫 이건 왜 물어보신 거예요? 그냥 궁금해서요. 저도 막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, 수강생들이. 신선하네요. 괜찮았어요. 그러니까 결론은 그럼 첫 수익은 똥 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.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가요? 네,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고품격 투자 토크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. 다음 주제 한번 골라볼까요? 뭐 이렇게 주제가 많어.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. 그래도 그래도 투자는 투자는 서울 경기권. 그것도 할 말 많지. 팔코님은 지금 물건 가지고 있는 게 수도권이나 서울 위주예요? 아니면 지방에도 많이 있어요? 거투스라서 뭐. 저기요. 수도권. 고투스 아니니까 제주도도 있고요. 지방 물건도 했는데 지방 어디요? 김해 것도 한 거 있고 부산 것도 지분 가지고 있고 제주도도 몇 개 가지고 있고. 근데 이게 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. 저는 명확해요.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는 차 타고 1시간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기타 상가에서부터 약간 개별성이 강한 물건은 다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잘 안 가시던데요? 네, 근데 저는 안 가요. 네, 저는 제 물건의 100%가 다 서울 경기권에 있습니다. 근데 왜 뭘 간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디든 가라고 하고 자기는 거기 남들 다 보내고 자기는 이유가 있어요. 어떤 이유? 이유가 일단 저는 직장인 투자자를 작년까지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먼 데를 갈 수가 없었어요. 상황상. 일단 가까운 곳에 가까운 물건들을 볼 수밖에 없는 직장인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은 전부 다 서울 경기권에 있고요. 만약에 직장이 부산에 있어. 그럼 그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결국은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. 그럼 근데 지금 전업이신데 네. 안 가잖아요. 지금 잘 안 가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. 봤더니 아, 귀찮아. 괜찮아? 서울 경기에도 물건이 너무 많아. 너무 많은데 굳이 내가 거기까지. 이미 경기가 너무 많아서 나는 지방까지 갈 필요는 없다. 아니, 제가 갖고 있는 물건도 많지만 투자하는 물건이 너무 많잖아요, 서울 경기에도. 그렇지. 네, 그래서 저는 굳이 지방을 내려가지 않는데. 이제는 귀찮아서 못 가고 옛날에는 회사 때문에 못 가고 그렇죠. 앞으로도 못 가. 나는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가 아직까지가 맞는데 솔직히 전국에 잘 자란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. 제주도부터 해서 뭐 여수, 뭐 당진, 강릉, 평창 온 천지에 다 있어요. 그때 뭐 큰 물건들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다 짤짤한 거 그랬는데 그거의 시발점은 돈이 없어서 시작을 해서 그래요. 근데 궁금증은 많고 막 하고는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지분 물건 이런 거 한 뭐 100평짜리 뭐 50평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있잖아. 그럼 또 공부를 하다 보면
또 그런 거 하고 싶잖아 또. 그쵸, 그쵸.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찔끔찔끔 뭐 몇백만 원부터 해서 몇천만 원, 또 어떤 소송 이런 거에 또 한 번 또 빠져서 유치권, 지분물권, 법정지상권 다 짤짤한 것들을 온천지에 해다 놓고 그거 소송하러만 온천지 돌아다녔던. 그래서 물론 공부도 많이 됐지만 결론을 얘기를 하면 돈 되는 거 되면 가요. 다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효율성을 따져라. 화천님요? 저는 처음에 그 경매할 때 명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네, 이제 네. 직장에 오픈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다가 명도하러 갔을 때 손님이면 어떡해요. 그럴까봐 야, 그런 것도 있어? 그런 걱정 때문에 기후. 그런 걱정 때문에 투자를 서울 수도권 경기도로 했었어요. 처음에. 아, 그 이유 때문에? 알아볼 사람 혹시.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나를 알아보면은 그래서 서울 경기에 투자한 게 의외로 잘 대박은 아니고 한 중박 정도. 근데 되게 좋았다. 그게 우연한 픽이긴 했지만 오히려 내가 아는, 만약에 대전에 사니까 대전은 어떻게 보면 내 나와버리고 언제든지 내가 투자할 수 있다 없다에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, 수도권은 사실 잘 모르는,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지역인데 오히려 걔를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수도권을 알게 되는. 그래서 처음에는 수도권을 투자했다가 그런데 이제 저도 약간 이제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귀찮아졌어? 왜냐면은 올라오는 게 이제 힘들어? 경매를 이제 좋은 물건 낙찰받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허름한 물건을 낙찰받아서 뭔가 가치를 입혀서 또 막 이렇게 임대나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해야지, 뭐 매매해야지,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내 지역에 있는 물건을 위주로 많이 보게 됐죠. 이쪽이 상승도가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도 같은 상승장일 때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니니까. 그러면은 이거 갑자기 생각나요.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해서 가요? 물론 뭐 돈 되는 데는 다 가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뭐 지역 선정을 할 때 여기가 괜찮을 것 같다.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를 가봅니다. 일단 여러 군데를 가보고 그 중에서 괜찮은 물건이 나올 때까지 검색을 계속해요. 꾸준하게 계속하면 언젠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때 되면 이미 그 지역을 몇 번이고 가봤었기 때문에 물건이 나왔을 때 딱 나오면 이제 그때는 시세를 알고 있으니까. 확신이 좀 가는 케이스가.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집 주변인 서울과 수도권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, 부산을 만약에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맨날 임장을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네, 시간적인.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. 저는 지역으로 검색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이 수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그 지역을 파는 거죠. 그럼 만약에 거기서 파서 성공을 하면 그쪽 주변을 계속 훑으면서 보는 편이에요?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데? 다른 물건 나오면 또 그 다른 데 보고. 또 거기에 또 정처 없이 근데 갔다가. 그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저도 물건만 봐요. 개별성만 봐요. 그냥 돈 되면 어디든 한다. 그렇지. 결론은 돈 되면 어디든 한다. 그러면 그거 하나만요. 그래도 어쨌든 돈을 많이 벌려면, 불리려면 서울경기권을 투자를 해야 된다. 당연하지. 큰 돈을 벌고 싶다? 무조건 서울이지. 저는 무조건 서울이다. 저는 투자를 하면서 할수록 깨달은 게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. 사람들이 모이는 게 서울이잖아요. 절대적인 단위 자체가 달라서. 저도 지방에 아파트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얘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. 그래서 돈이 되는 건 솔직히 결국은 보니까 수도권이다. 서울이다. 도저히 나는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, 물론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뭐 지방에 자기가 좀 그래도 주요의 어떤 거점을 찾아서 그쪽을 하면 낫겠지만,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를 하시면서 차라리 수도권을 잡고 가시는 게 훨씬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한 편이에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진입장벽이 사실 그렇죠. 좀 하죠. 서울에 진입하는 게.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막상 이제 서울이 힘들다고 하면 수도권 정도부터 조금씩 진입을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. 자, 또 뭘 마지막으로 하나 할까요? 좀 아쉬운데? 자, 명절, 조카, 자녀 세뱃돈 얼마면 적당한가? 나 이거 진짜 할 얘기 있는 게, 이게 5만 원짜리가 생긴다부터는 맞아. 이게 한도가 정해진 느낌이 되는 그래, 거예요. 맞아. 예전에는 만 원짜리였으면 3장 뭐 3579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5만 원짜리가 정해진다부터는 이제 만 원짜리 몇 장 주는 게 되게. 그러니까 이제 최소가 그냥 5만 원 한 장이야. 그렇지. 저는 조카가 이렇게 고등학생 정도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5만 원. 고등학생이면 아니 5만 원? 고등학생인데 5만 원밖에 안 줘? 너무한다. 너무하네. 아이 무슨 여기 세상 물가가 고등학생 5만 원 정도면 5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? 얼마를 줘요, 그는 고등학생한테? 어이구야.
그래도 한 10만 원은 줘야지. 나는 초등학생인데 내 동생 아들 쌍둥이거든요. 20만 원씩 딱 주니까 리치모. 그다음부터 리치모예요. 매번 20만 원씩 줘요? 자주 못 만나니까 1년에 많이 만나야 리치모. 2번, 3번. 그러니까 리치모. 아, 5만 원이 적은 거구나. 5만 원은 지금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걔네들이 받아들인 느낌도 작아.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자주 만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임팩트를 주려면 좀 한 10단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한번 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온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짐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야 되니까 문 앞에 와서 착착착 서 있어요. 리치모 왔다. 한 번은 좀 써요.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딱 오셨습니까 형님? 딱 그러고. 그렇지. 수시로 만나면 뭐 5만 원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이제 어쩌다 한 번 만날 때는 그냥 딱 나도 5만 원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. 뭐그 정도면 뭐 대학생 되면 더 큰 금액 줘요. 그렇죠. 대학생은 조금 이제 만나요? 줄 사람이 많나요? 저는 많아요. 아 많으니까. 저희는 많아요가. 애들이 조카하면 10명이 넘어요. 그 20만 원씩 주면 나 그래서 이거를 이게 만만치 않을 건데. 우리 별로 형제 자매가 없으니까. 근데 좀 어쨌거나 나름 돈 번다고 소문 친인척 간에 소문 안 났어? 근데 그것도 5만 원을 준다고? 왜냐면 걔 입장에서 이모들 받기 시작하면 걔도 한 엄청 많이 받아요. 5만씩만 받아도.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어도 10,000원이야. 10,000원이 뭐예요? 15,000원. 아니 우리의 일주일에 거의 10만 원씩 써요. 누가요? 고등학생. 아니 봐봐 그 간식 사 먹으면 편의점에서 7,500원. 아니, 좀 그러니까- 이따 저녁 사 먹을 때 15,000원. 아, 내가 걔네들 생활비를 대주는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나한테 그 생활비를 얼마 대주실 거예요? 이러면 내가 10만 원, 오케이 이러는데. 저는 그게 우리 집 애가 지금 고1, 고3인데 제가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작게 받거든요, 애들이. 근데 잘 생활하는데 엄청 엄마가 많이 줄 거야. 모았다고. 그렇지. 엄마가 줄 거야. 엄마가 줄 물론 거지. 엄카가 있긴 하지만. 그치 영카로 쓰잖아요. 만 원짜리 밥 먹으면 엄청 비싼 거 먹었다고 얘기하고 막.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활비를 대주는 게 아니라니까. 그냥 만나서 간만에 만나서 이제 선물을 뭐 이렇게 사줄 수는 그러니까 없으니까. 많으니까 5만 원씩 나가는 거고 우리는 해봤자 애들 둘 뭐 몇 명 안 되니까 한 번 만났을 때 좀 통 크게 쓰는 거. 그러니까 이것도 삼촌보다 이모가 훨씬 이모가 낫다. 있어야 된다. 그렇게 정리하죠. 그렇게 하시죠. 일단 뭐 충분히 많이 나온 것 같고. 오늘요? 네.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럼 이거 하면 다음 촬영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야? 아니면 다음을 뭘 기약해 지금. 이게 지금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데. 모르겠어가지고. 그럼. 그렇구나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생 많았습니다.